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 김상현입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크게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와 주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취재를 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내란 선동죄 혐의라는 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기고 무식한 일이냐면요, 내란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내란죄란, 대한민국에서 내란범이란 공산당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내란은 체제 전복이지요.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화하려는 자들이 내란범입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평생 간첩만 잡아 오신 분입니다. 철저한 반공산주의자이십니다.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딱 부합하는 분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인들이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국교가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하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첫 번째입니다. 정부가 신앙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확보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정교분리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교회에 관한 법에 관한 책도 쓰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이보다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꿉니다. 북한 공산당이 잘 쓰는 말이 들씌워라 이겁니다. 황교안 대표님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받은 게 아니라 남해에 있는 간첩들에게 북한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황교안 대표님께서 당 대표이셨죠. 그때 선거에서 진 이유를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서 정치적으로 매장하라라는 게 황 대표님을 향한 북한의 지령이었습니다. 공산당은 들씌우는 거,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 4.3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주에서 4월 3일 날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5월 10일 날 대한민국 첫 선거가 있었고, 그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된 것입니다. 그때 이 공산당, 남로당, 남한에 있는 공산당이죠. 김일성주의자들이죠. 이들이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이 선거관리원이었습니다. 그때도 공산당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공산당은 무조건 부정선거죠. 뭡니까? 북한에서 선거하면 찬성, 반대 다 보이는 통해서 찬성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다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 포스터도 우리 모두 찬성합시다. 공산당,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얘네들의 선거는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증오합니다. 민주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주권의 첫 번째가 공정한 선거 아닙니까? 제주 4.3 사건도 그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원부터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투표함을 총 들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공산당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임산부부터 죽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길거리에 내던지고 경찰이 그랬다, 이승만이 그랬다 하고 들씌웁니다.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또 경찰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총 맞아 죽게 합니다. 5.18 민주화 사건 아니죠. 민주화 운동 아니죠. 5.18도 북한 공산당의 폭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북한 교과서에 5.18 폭동 자기들이 일으킨 거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 뉴스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이같이 이들은 완전히 그 사건의 본질을 반대로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이 직접 발표했죠. 여순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도 공산당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슨 독재 정권의 의로운 한 거였다고 이재명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같은 학급의 공산당 친구에게 죽었습니다.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공산 세력은 정확하게 사건을 반대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뭡니까? 공산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자기네 깃발을 공산당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반중, 반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페이스북에 우리의 주적은 북괴다 정확하게 쓰십니다. 재판 중에 중국 간첩 위험하다 하셨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전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 내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란은 친중, 친북,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는 것이고, 내란당은 민주당이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내란 정권이고, 부정선거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결국 공산주의자인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든 것입니다. 부정선거, 우리 보수당이라고 하는 어떤 당에서도 부정선거라는 단어 하나 입 밖에 내고 있습니까?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척결, 이렇게 정확한 워딩으로 싸우는 분은 황교안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하지 말자고 하고 공산주의자 몰아내자고 하는 것이 내란입니까? 황교안 대표님,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님을 내란죄라고 하는, 내란을 실제로 일으키는 자들을, 이들이 진짜 내란당이고 내란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싸워주실 모든 여러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프레임 씌운다고 절대 다른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부정선거만 외치면 됩니다. 부정선거만 외치셨기 때문에 저도 깨어나게 된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